자, 페이지 197쪽에 201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9학년도 9월고사 여기 뭐 숙제를 한번 풀어보라 했었는데요. 뭐 질문사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나왔는데요. 나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하는 사람. 난 내가 나와서 이거 풀어볼겠습니다 하는 거. 뭐 이쪽 문제로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18번부터 한번 볼게요. 아이고. 18번 그림은 x 이퀄 제로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A, B가 x축과 나란한 직선 운동을 했는데요. A, B의 작은 힘의 크기와 방향이 서로 나타냈답니다. A, B의 질량은 서로 같고요. x 이퀄 제로에서 4L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다 했고요. FA와 FB는 각각 크기는 일정하고 x축과 같은 방향이에요 했습니다. A라는 물체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하면 구간을 4구간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러면서 A는 이쪽으로 FA를 받았고 이후부터는 힘을 더 이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지상태에 출발한 A의 거리에 따른 어떤 속도를 보면은 그지? A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졌고 그냥 시간에 따라 속력을 하니까 낫지 않을 것인데요. A의 시간에 대한 속력을 보면은 속력이 빨라진 구간이 있을 것이겠고 그 다음 등소한 구간이 있을 겁니다. 속력이 빨라진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L 되는 거는요 등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제로에서 2t로 삼았다면은 그 다음 3t, t 된 동안 가면 L 갈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L 이렇게 가서 3t, 4t, 5t 뭐 이렇게 하면 A의 속력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력하면서 구간을 4L 거리를 가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A가 시간에 따라서 등가속 운동을 하는 첫 번째 구간 동안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이후에는 뭐 등속으로 가는 이런 상태였었겠습니다. 그지?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그럼 B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B는 첫 번째 구간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받았습니다. 속력이 빨라졌는데요. 두세 번째 구간은 힘이 없었는데 세 번째 구간은 똑같은 힘의 크기가 왼쪽으로 걸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FB가 걸리고 반대 방향의 크기가 FB가 걸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를 그리면 속력이 빨라졌다가 요 구간 L이었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L 등속했다가 이후에 속력이 느려지는 L 거리를 가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시간이 5t가 걸렸댔잖아요. 똑같은 시간만에 갔다 했잖아요. 요 시간이 5t 걸린 거예요. 되셨나요? 자, 뭐 나중에 하니까 분수로 하기가 좀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통분 때리면 요거는 우리가 6개의 시간 구간이 필요하고요. 요건 5개의 시간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되겠나요? 네. 색깔 다른 거 하나 읽었어? 그래서 요걸 30T를 합시다. 여기를 30T를 합시다. 되겠나요? 네. 30T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 가는 구간은 여기는 얼마나 걸리나? 5, 6이니까 12T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5, 6, 30, 2, 6, 12, 그지? 되겠나요? 네. 그럼 여기는 0에서 그러니까 이게 30T로 한다면은
50, 15, 20, 25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예, 그러면 얘는 0에서 12t라는 시간 동안에 L의 거리를 갖고요. 이건 VA가 되겠죠? VB는 10t라는 시간 동안에 VB를 하면서 L의 거리를 가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A의 속력은 12분의 1이라고 쓰면은 얘는 10분의 1이라고 쓰면은 왠지 맞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10m/s로 놓으면 요거는 12m/s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면 첫 구간에서 받은 일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WA. 일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력이 10의 제곱이 된 거고요. 여기는 WB는 운동 에너지 변화를 볼 때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력 12의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속력의 변화량에 대한 그런 놈으로서 그래서 WB 요렇게 물었나? 네. 2분의 예. 이거 144분의 100 요런 주면 되는 거겠죠? 되나요? 사주계산 뭐 좀 적당히 떨어지는 게 있나요? 2번입니까? 네. 뭐 그냥 꼼수로 뭐 숫자 뭐 대충 때려 넣긴 했는데요. 어쨌든 힘을 받는 구간 동안에 시간에 따른 등가속 운동을 했고 등속 운동을 했고 등속하다가 등가속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전체 면적, 전체 시간이 서로 같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AB의 속력이 몇 대 몇으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운동의 증가량이 뭐 대충 일 크기와 같다 이런 내용으로 삼았던 문제였습니다. 아까 이거 해달라는 번호가 뭐였지? 9번이 맞나? 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쌤 나 이렇게 말고 좀 다르게 좀 풀었는데 하시는 분 이건 내 맘대로 푼 거고요. 또 다른 풀이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난 다르게 풀었잖아 하시는 분 없어요? 나는 18번 문제 푸는데 좀 다르게 풀었어요. 없으실까요? 겨우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2013, 14, 15 이후에 비해서 이제 2018년도에 문제가 더럽게 어렵게 나오죠. 자, 9번 얘기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가 뭡니까? 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순서 진행하려고 했잖아. 했습니다. 첫 번째, 오일을 담긴 팬트리 접시에 잘게 자른 머리카락을 넣고 두 전극을 끝에다 막 고정시켰습니다. 1번은 전극을 담아놨답니다. 그리고 고전압 전원 사이에 머리카락이 배열된 모습을 그려라 했고요. 2번 수평으로 고정시킨 두 구멍에 직선 도선을 수직으로 통과시킨 후 철가루를 뿌려야 했습니다.
도선 철가루를 뿌려냈습니다. 그리고 철가루가 배열된 모습을 관찰했거든 했네요. 두 전극을 했는데 이게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해봅시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 전극, 요 전극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 전기장에 맞춰서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배열된 모습들이 보일 것 같네요. 되겠나요? 두 직선 도선을 준비했답니다. 두 직선 도선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둘 다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이런 자기장이 형성될 거겠죠. 되겠습니까? 또 이런 식의 자기장이 형성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파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두 자기장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마치 나침판의 N극이 정렬되는 것처럼 철가루가 이렇게 정렬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그림상으로 볼 때 두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기장에 의해서 머리카락 뭐 일종의 유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부도체지만 유전 분극에 의해서 정렬된 이런 상황이 전기장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정렬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철가루가 정렬되는 뭐 이런 모습을 해보면 적당히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기억. 예, 이런 전기장을 관측하고자 했다. 두 번째, 가는 2의 결과다. 지금 가를 보니까 이게 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1이 가의 결과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실험 결과 전류방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걸렸을 때 중간에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면서 이런 그림이 우리가 원형 도선에 의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요 나의 그림과 같은 배열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근데 답이 1번이요. 답이 1번이야? 네. 전류방이 서로 같다. 전류방이 서로 반대? 그래야 되나? 예. 그럼 여기는 예, 이렇게 되면 가운데 전류의 자기장이 제로가 되니까 철가루가 별로 없는 상황이 돼야 되겠네요. 자기장 제로가 되니까 철가루 별로 없는 상황. 서로 반대 방향이면 가운데 합성된 자기장이 더 강해져서 철가루가 많이 배열된 상황. 예,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예, 요 나의 상황이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면은 가운데 합성된 자기장이 강하겠고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철가루의 방향이 예, 이런 방향으로 정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되겠다. 그지? 예. 서로 반대 방향,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이 됐을 때 가운데 합성된 자기장이 더 강하게 배열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래서 9번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려야 가운데 합성 자기장이 크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11번 이거는 화학에서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보어의 수소원자 모델에서 양자수 n에 따른 궤도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합시다. n 이퀄 1에 있었고요. n 이퀄 2와 n 이퀄 3 이렇게 해놨습니다. A는 3에 있던 놈이 1로 떨어지는 이 과정을 A로 그렸고요. B는 1에 있던 놈이 2로 올라가는 그림을 B로 그렸습니다. C는 3에 있던 게 아니지 2에 있던 게 3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C가 됩니다. 그림 확인되겠습니까? 네. 됐나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스몰 a 방향은 이게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자배선을 방출하는 과정이 A 과정입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거 아니죠. 확인됐습니까? 우리가 니은에 람다 A분의 1을 물었어요. 우리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파장의 역수를 물은 건 진동수를 물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더하기 C 파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결국엔 진동수 A의 크기는 진동수 B와 진동수 C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애둘러 얘기한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예, 그리고 진동수 에너지에 직접 비례하니까 이놈은 A의 에너지의 크기는 B의 에너지와 C의 에너지 크기 합과 같습니다 하는데 예, A의 에너지 크기는 B와 C의 합과 같은 게 맞죠? 이거 화학에서 뭐 맨날 했던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람다 A를 물었어요. 이거 람다 A를 물었어요. 결국엔 이 A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이 A의 크기는 람다 A를 물었는데 이 A의 크기는 이거는 E3-E1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람다 C를 물었습니다. 람다 C에 해당하는 에너지 크기는 E3-E2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은 게 뭐다? 람다 A분의 람다 C를 물었죠? 아니 반대인가? 람다 C분의 람다 A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람다 A에 해당하는 크기는 에너지 역수를 취해서 그죠? E3-E1에 해당하는 람다 C에 해당하는 크기는 E3-E2에 해당하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분자 분모가 반대가 되겠죠?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 있다? 역수 관계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겠습니다. 화학에서 이거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냐?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학 했던 것처럼? 그런 거. 화학에서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 안 배웠습니까? 화학에서 안 나와요? 시험에 있었어. 이거 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수소 넣고 방정관을 화학 원자 모델 변천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아요 라는 것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려진 내용이 뭡니까 하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있었어요. 1960년대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러드포드의 원자 모델은 언제 나온 겁니까? 1900년대 초반이에요. 결국에 맥스웰 방정식은 이미 완성된 방정식이란 말입니다. 가속 운동을 하는 놈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이긴 해요.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가속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보어는 굉장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정상파의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궤도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거든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이 얘기 들은 적 있어 없어? 했고 내가 또 보어 모델 증명하는 거 할 때도 했던 내용이잖아요. 방금 했던 그 동영상 아마 촬영돼 있죠? 유튜브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올린 적 있어 없어? 안 올렸나? 자 어쨌든 근데 전자가 가속은 러드포드는 그 전자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후대의 학자들이 그 전자의 안정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했고 이후에 1911년인가 19년인가 아마 보어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돌 때 특정한 물질파의 물질파가 정상파의 형태가 되면 n의 손실이 없다. 그래서 보어는 n=1에서 한 파장되는 정상파를 n=2가 되는 데서는 두 파장되는 정상파로 n=3 되는 곳에서는 요 궤도 크기는 당연히 이게 훨씬 큽니다. 근상 크기가 해서 그런데 세 파장되는 정상파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게 돼요. 보어가 수소원자 산소 스펙트럼 분석하기 전에 여러 학자들이 특히 리베일리 같은 사람들인데요. 수소원자의 산소 스펙트럼 분석해 보니까 자외선 계열에 몇 개가 찍찍 나오더라고요. 가시광선 용액에 몇 개가 찍찍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적외선 용액에도 몇 개가 찍찍 나오는 걸 봤어요. 아무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필라멘트를 백열등인데요. 필라멘트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은 쪽의 빛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이거 비례 법칙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수소원자는 전압을 높인다든지 뭐 어쩐 짓을 하더라도 이 나오는 파장의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속 필라멘트를 가열하는 건 다른 빛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어는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특별한 전자 껍질에 n=1, n=2, n=3, n=4. 참고로 이거는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원자 핵까지 거리는 요 거리가 r이었다면 요 놈은 2r이 아니라 4r, 요 놈은 9r 되는 놈이었어요. 기억나실까요? 요 r을 우리는 A0라 삼았습니다. 대략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시다시피 50에서 53 피코미터 수준에서 계산되면 잘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는데 이 에너지는 마이너스 주양자수 n제곱분의 K 13밀리 킬로줄 퍼 볼. 이거 화학에서고 물리에서는 13.6 일렉트론 볼트 퍼 K 삼습니다. 실상 K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자 한 개에 대한 내용인지 일몰계의 합을 쓰는지 하는 차이일 뿐이고 K는 지금 당장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결국엔 이완의 에너지 크기는 얼마다고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또는 마이너스 13밀리 킬로줄 퍼 볼 되는 거예요. 요거 증명하는 거는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분의 K를 쓰겠습니다.
E2 쓰겠다고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E3 쓴다면 마이너스 3제곱분의 K를 쓸 수 있겠죠? 등등등등해서 이 무한대의 에너지를 제로로 삼는 겁니다. 왜 에너지가 마이너스입니까? 하면 원자에게 구속되어 있는 이거 비싼 거였습니다. 만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할 때 마이너스 G의 R분의 라지엠스 모레하면서 지구에 또는 뭐 태양에 구속되어 있는 에너지 안에서 만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특정한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겠고 그 사이에는 있을 수 없어.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할 때 비대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 이렇게 소개한 거죠. 특히 흡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방출하는 게 설명하기가 용이 쉽다 보니까 들떠 있던 상태에서 n = 1로 떨어지는 n = 2로 떨어지는 3으로 떨어지는 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보어가 집대성을 했어요. 이미 앞에 여러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외선 계열에 떨어진 놈들은 2에서 1로 떨어지는 3에서 1로 떨어지는 4에서 1로 떨어지는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이런 에너지 레벨들이 있어요. 요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사람이 라이먼이고 라이먼 계열이고 이 놈들은 UV 자외선에서 떨어집니다. 밀베리 상수를 가지고 우택쌤도 이걸 얘기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예. 그러면서 거기는 1제곱분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그 n은 2, 3, 4, 5와 같은 정수가 된다. 이런 것들로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 떨어지는 것들은 발마 계열이라는 걸 쓰는데요. 얘는 2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n은 3, 4, 5, 6과 같은 정수, 잔수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끼리 2교시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한번 쓸게요. 전세계 통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은 누굽니까? 하면 이 놈이에요. 에너지가 제일 작다는 것은 진동수가 작은 거고 파장은 긴 거예요. 라이먼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으로 이걸 라이먼 1이라 합시다. 라이먼 1.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도 물리 문제 풀다 보면 이 라이먼 계열을 소개할 때가 있을 건데요. 또는 발마 계열도 소개할 수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한테 라이먼 1 이렇게 하면 주양자수 2에서 주양자수 1로의 전자전이 이걸 줄여서 얘기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라이먼 1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에너지가 작은 놈은 누굽니까? 하면 3에서 1로 내려오는 거겠죠. 이걸 라이먼 2라 할게요. 네, 요 놈이 라이먼 2가 되겠네요. 얼마든지 라이먼 3, 라이먼 4 중중중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라이먼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은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라이먼 무한대가 될 것이겠습니다. 워낙에 이 에너지는 중요하고 에너지의 비율 또는 지금처럼 에너지의 합을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에너지의 합을 묻는 것은 진동수의 합을 묻는 거고요. 파장을 묻다면 파장의 역수를 묻는 거예요. 화학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리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하는 건 화학에서도 써먹고 물리도 써먹어요. 여러분들 과거 가든 안 가든 말입니다. 과거 가든 안 가든 일반기 고등학교에도 화학 원에 물리 원에 나와요. 그래서 라이먼 1의 에너지, 라이먼 2의 에너지, 라이먼 3의 에너지, 라이먼 무한대 에너지를 각각 한번 계산해 봅시다. 라이먼 1의 에너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1제곱분의 1 빼기 2제곱분의 1 하면서 4분의 3K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라이먼 2 에너지 1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 돼갖고 이거는 9분의 8K예요. 라이먼 3라고요? 1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이니까 16분의 15K가 됩니다. 예, 이놈은 K라고 쓸 수 있겠고 이게 바로 수소의 이온에너지가 되겠죠. 세상에 n = 1로만 떨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n = 2로도 떨어질 수 있겠죠. 가장 작은 놈은 3에서 2로 떨어져요. 4에서 2로 떨어지고요. 5에서 2로 떨어지고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진 놈들이 있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자 발마 계열 중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놈은 누굽니까? 하면 이 놈이죠. 주양수 3에서 주양자수 2로 떨어진 놈이에요. 요걸 우리는 발마 1이라 합시다. 4에서 2로 떨어지잖아. 발마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일 큰 놈은 뭡니까? 하면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발마 무한대라고 써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발마 1, 발마 2, 발마 3, 발마 4까지는 우리 눈에 보여요.
발모원 686나노인가 아마 그 정도쯤 될 겁니다. 그냥 680 나노미터 정도 했고 이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구과학 쪽에서 공부되면 수소가 이온화된 상태에서 여러 에너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놈들이 있는데요. 요렇게 내려오는 놈들이 붉은 빛을 내요. 680나노 빨간색이고 이게 480나노 근처에 480 이게 6나노가 아마 그럴 건데요. 그냥 480나노 할게요. 요게 초록색이에요. 발머 3는 430나노고요. 요 놈이 파란색으로 발머 4가 410나노고 요 놈이 보라색으로 보여요. 요 네 가지는 그래도 가시광선이네요. 근데 발머 무한대까지 가는 것들은 이건 자외선 용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퉁쳐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떨어진다면 발머 계열은 비지블 라이트 이쪽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발머 1과 그 다음 발머 2, 발머 무한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발머 1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건 2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 나와요. 36분의 5K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에너지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시험 많이 나와요. 4분의 3K니까 36을 통분되면 27대 5가 됩니다. 화원 공부해 보신 분들은 27대 5의 에너지 비, 진동수비도 역시 27대 5 많이 공부될 겁니다. 파장비는 반대죠. 근데 27대겠죠. 발머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발머 2는 2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이거든요. 16분의 3K예요. 16분의 15K와 16분의 3K니까 5대 1의 에너지 비, 진동수도 5대 1, 파장비는 반대로 1대 5가 되겠죠. 그러면 발머 중에 에너지 제일 큰 놈 따지면 혹시 라이먼 1보다 에너지가 혹시 클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발머 무한대 에너지 크기는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빼기 무한대 제곱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4분의 1K예요. 발머 중에 에너지가 제일 커봐야 라이먼을 미치지 못해요. 만약 이 둘이가 서로 섞였다면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n 이퀄 1로 떨어진 거와 n 이퀄 2로 떨어진 게 서로 섞였다면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n 이퀄 1로 떨어진 놈들이 물론 n 이퀄 1로 떨어진 걸 그때 알지 못했어요. 1로 떨어진 놈들과 2로 떨어진 놈들이 안 섞이다 보니까 훨씬 분석하기가 쉬웠던 이런 관계가 되겠고요. 이건 다행히 전자가 한 개만 있었으니까 그래요. 전자가 뭐 10개, 20개 있었으면 당연히 이것저것 다 섞여요. 훨씬 더 복잡한 스펙트럼이 되겠죠. 세상에 n 이꼴 1만, 2만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3으로 떨어진 것들이 있겠는데요. 이쪽은 파생 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생 1부터 파생 무한대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라이먼만 독자적으로 시험 나오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발머만 독자적으로 나오는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라이먼, 발머, 경우에 따라서 파생까지 섞어서 나오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 파생도 적외선 계열, IR 적외선 계열로 떨어지는데요. 파생 중에 에너지가 제일 커봐야 라이먼 1에 미치지 못해요. 이렇게 n 이퀄 1로, 2로, 3으로 떨어진 게 각각 따로 나옵니다. 물론 4, 5로 떨어진 것들 브라켓 계열과 푼트 계열 뭐 이런 것들이 더 있긴 한데 그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불연속하다. 그래서 특정 에너지의 전자가 있다가 다른 에너지로 올라갈 때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합니다. 이때 이 빛은 꼭 가시광선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파 영역도 있습니다. 지구과학에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소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파장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날까요? 파울리 베타 원리 기억하시죠? 네. 파울리 베타 원리 네 가지 양자수가 어쨌든 다 달라야 됩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n 이퀄 1 이게 바닥 상태가 있는데요. 바닥 상태에 있는 놈의 주양자수 n 이퀄 1이었습니다. 방향자수 0이고 자기양자수도 0이었습니다. 스핀 양자수는 업스핀 플러스 2분의 1과 다운스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는데요. 업스핀이 바닥입니다. 다운스핀이
뒷등입니다. 그럼 다운에서 업으로 된다는 뜻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인데요. 그 에너지는 파장이 매우 길어요.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가시광선은 파장 단위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스핀이 달라지면서 나오는 파장은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혹시 몇 센티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친구가 지금 왜 가르쳤을까? 예, 21cm입니다. 예, 중성수소의 N=1에 있던 전자가 다운에서 업으로 내려올 때 파장이 21cm짜리 파장을 냅니다. 파장이 길다는 것은 N의 차이는 매우 작은 차이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더 너머에 근데 암흑성은 가시광선을 가리다 보니까 암흑성은 내 앞에 있으면 저 뒤쪽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암흑성을 뚫고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건 파장의 긴 놈이란 말입니다. 저기서 뚫고 올 수 있겠고 이런 전파가 뚫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21cm파가 보인다. 어이씨 근데 수소는 안 보였네. 예, 더 너머에 저 암흑성은 더 너머에 수소가 잔뜩 있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하에서 했던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하 안에 있으면서 우리 은하의 모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그 21cm파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자전이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화학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쓸 거예요. N=X에 있던 전자가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종류, 파장의 종류, 진동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이런 건 나옵니다. 만약 X가 2였다면 2에서 떨어진 건 뭐밖에 없다? 라이먼 1밖에 없습니다. 만약 X가 3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고요. 2로 떨어졌다가 1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말은 라이먼 2도 있겠고 발모 1도 있어요 하겠다고요. N=4에 있었다면 다이렉트 떨어진 놈도 있겠고 4에서 3으로 4에서 2로 떨어지는 이런 놈들이 있겠네요. 라이먼 3도 있겠고 발모 2도 있고 파셀 1도 있겠군요. 그래서 취향자 수 X 요게 4에 있던 전자가 전자전이하면서 방출하는 빛의 종류를 찾아내면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화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런 급수를 몇 급수로 한대요? 그 다음에 N=5에 있었다면 몇 종류의 전자전이가 있었겠습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6개를 모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라이먼 1, 2, 3가 있겠고 발먼 1, 2가 있겠고 파셀 1 이렇게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델타 M이 1개, 2개, 3개 되는 놈을 찾았어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까요? 한 칸 내려온 건 라이먼 1, 발먼 1, 파셀 1이에요. 한 칸 내려온 건 라이먼 1이 있겠고요. 발먼 1이 있겠고요. 파셀 1이 있어요. 두 칸 내려온 것들은 라이먼 2나 발먼 2가 있겠죠. 라이먼 2 에너지는 이쪽에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발먼 2 에너지는 여기에 발먼 2가 있겠죠. 당연히 지금 훨씬 같습니다. 세 칸 내려오는 뭐 있겠습니까? 라이먼 3만 있겠죠. 이해됐어요? 되나요? 그래서 그 전자전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으로 하나 그어보면 말입니다.
이건 에너지 크기로 했는데 파장 단위로 하면 이걸 뒤집으면 이 놈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건 내가 x축을 에너지 크기로 했고 이건 파장 단위로 했는 거예요. 파장 단위가 이쪽에 발목 파생 계열들은 에너지 뼈지만 파장 차이는 엄청 큰 것들이죠.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거의 증명은 진산 중이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해야 된다 했습니다. 진산? 또, 야 기범, 이거 증명 다음 주 일요일 해볼래? 예? 네? 한번 트라이는 해볼게요. 오케이, 저도요. 오케이. 아, 예, 그러고 보니까 함창이가 이거 싹 증명했었잖아. 네. 이거 증명. 됐어요? 네, 두 사람한테 맡기겠습니다. 나도 했었고 쟤도 했었고 어. 그만 아니에요. 아, 기본만 안 했다고요? 예, 얘만 했어요. 아, 그래요? 알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어요? 기억나셔야 될 텐데, 그지? 세 가지씩을 이용해 갖고 RN과 VA와 그리고 EN에 대한 내용들 소개를 해봤습니다. 양자원. 일요일 날 부탁드릴게요. 입시관 때 할래? 아니면 입시분리 때 할래? 입시 분리 때. 입시분리 때요? 알겠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워요? 졸려요. 저도 자, 다시 보면 쉬었다 할게요. 아. 와 너무 더워. 덥지 않아? 그래서